네,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네, 다음은 박우량 신안 군수님의 축사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 어려운 길입니다. 지난 6번의 실패를 뒤돌아보더라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그 중심에 저도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제일 걱정스러웠던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제 그 통합 과정에 제가 군수를 4번 했으니까 13년이라는 세월을 지켜보고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통합하고자 하는 말로 통합을 해서 통합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설 때 통합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뽑은 박홍렬 시장이 진정성을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초선 시장인데 이제 전에 한 번 했던 것은 일단은 쉬었으니까 옵션이 풀어지고 3번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3번 남았는데 한 번 하고 통합하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많이 고뇌하고, 또 박홍렬 시장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실력이 있냐? 아니, 그러면 통합할 필요가 있냐? 한 번 더 하고, 아니면 2번 더 하고, 3번째, 4번째 통합해도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하셨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박홍렬 시장님이 확고한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이 지역에서 태어나고 이 지역에서 자라고 또 전임 4년간의 시정을 맡으면서 확고하게 자리 잡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통합의 한 단계는 올라선 것이다. 그리고 또 그것을 내실 있게 지금 읍면에서는 읍면 간에, 또 사회단체는 사회단체 간에 이렇게 협력을 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진정성 있게 다가섰던 거 아니냐. 그동안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통합을 하고자 목소리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통합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분들이었고, 또 그중에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보고 나만 이익을 보겠다 하는 그런 통합 차원에 추진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로가 이해관계가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시 제2기 목포시의 통합추진위원회 출범이 우리 최태욱 전 우리 지역에 정말 연세도 많고 정말 해주시라 해도 안 해줬을 텐데 그래도 참 어려운 결단을 내려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일단은 우리 박홍렬 시장님의 진정성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진일보하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일단 평가를 하면서 일단 박홍렬 시장님께 크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시간이 지나갈수록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박홍렬 시장님의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민간위원들이 또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시민들의 열망이 있는데 그것을 저버리지 않도록 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진정이 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는 목포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신안군을 뒤돌아보겠습니다. 신안 군민들은 종전에는 다 섬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합하면 좀 나아지겠지, 삶이 또 생활이 여건이 다 이렇게 생각해서 통합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급속도로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신안군 여건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관광객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목포 온 사람 치고 신안 안 온 사람이 없습니다. 소득도 높아지고 또 최근에는 또 오랜 진통 끝에 햇빛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신안 군민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이런 복지적인 거 또 소득적인 측면을 통합을 하면 잊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또 2번째로 지금은 군수가 우리를 섬 지역도 자주 찾아오는데 이렇게 넓은 면적이 통합이 되면 과연 시장이 우리 이야기를 들으러 이 작은 섬까지 찾아올 수 있을까 하는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공백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 목포 박홍일 시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간에 또 밑으로부터의 통합 부분이 굉장히 소중한 지주대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불안하고 걱정하는 우리 신안 군민들 마음속에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설득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저도 열심히 설득하겠지만 최종적인 결정권은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습니다. 저를 뽑아주기 때문에 또 군수화하자고 하면 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생업하고 자기의 어떤 미래하고 걸려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우리 신안군의 예산이 거의 1조 원입니다. 그러면 목포시 예산이 1조 한 3천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신안 군민은 약 4만 명 잡고 1조 원이면 2,500만 원입니다. 1인당 돌아가는 혜택이. 버스 공짜로 타고 다닙니다. 65세 이상이면. 초중고생 그렇습니다. 목욕탕 다 1,000원만 내면 목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농수산물 보조 시설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지금 약 한 40% 정도의 국민들이 매월 돈 10,000원 내놓고 햇빛연금이라 해서 많게는 60만 원에서 또 석 달에 한 번씩, 적게는 11만 원까지. 식구가 6명이면 300만 원 받습니다. 석 달에 한 번씩. 이거 지금 이 복권마저도 이 정도 맞을 확률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눠 먹은 거 아닙니까? 절대로 안 나눠 먹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군수가 이야기한 것은 통합하려고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어떤 생각을 갖고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민 차원에서 민간단체 차원에서 또 여기에 모이신 우리 통합위원들이 또 운면을 순회하면서 진정성 있게 이야기하고 실질적으로 한다고 하면 목포시가 다 옷을 벗어줘요. 옷만 아니라 팬티 런닝만 놔고는 다 벗어줘야 됩니다. 신안군민 하자는 대로 다 해줄게. 불안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모든 것이 신안군민이 요구한 대로 들어줄 테니 통합하자. 먹고 산다. 그러면 뭐 어떻게 우리가 한단 말이냐. 1차적으로 지금 아까 이야기해서 지금 신안군에 나는 많은 농수산물들을 목포시에서 지금 시내에서 쌀집을 쭉 돌아보면 영암쌀도 먹고 뭐 해남쌀도 먹고 강진쌀도 먹고 뭐 한평쌀도 먹고 그렇습니다. 목포 시내 전 쌀집 또 식당에서 전액 할인 제도를 주고 또 이용하면 신안군에 생산되는 연간 한 600억 정도의 쌀을 다 목포 시민들이 소화해 주겠다. 또 젓갈도 뭐 마늘도 양파도 대파도 무조건 할인해서 신안 거 쓰면은 지원해주고 또 판로를 확보해 주겠다. 그런 눈에 보이는 것에서부터서 하나씩 그리고 신안이 갖고 있는 기득권적인 그런 측면, 섬 지역이 갖고 있는 인센티브 측면을 그대로 보존하도록 하겠다. 우리 김원희 의원님 오셨는데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 과정에 반영 가능하죠? 일어서서 한번 뒤로 보고 인사 한번 하시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불안하게 생각하고 종전에는 아무것도 희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이 삶의 여건이 나아질 거로 알았던 우리 신안 국민들이 이번에도 보셨지 않았습니까? 흑산에 공항이 들었으면 목포로 나와서 서울 가는데 5시간 아니 6시간 정도 걸립니다. 근데 거기서 비행기 타면 1시간이면 서울 갑니다. 그러면 흑산권인 비금도초 신이하이 장산 사람들까지 뭘로 목포로 나옵니까? 목포로 나오면 5시간, 6시간 걸려서 서울 가는데 거기서 1시간 배 타고 1,000원 내고 흑산 가면 1시간이면 서울 가면 2시간 기다리는 시간 30분, 2시간 반이면 김포공항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특례 부분, 그런 부분도 다 신안 국민들이 또 그동안 여러분들이 섬 지역을 지키고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내줄 수 있다. 오늘 또 시의원님들 오셨으니까 이제 또 이런 거 이제 실질적으로 배운 것이 자, 화장장 이용해도 목포 시민하고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겠다. 통합하자 해놓고 통합할 때까지는 화장장 할 때 타싱을 하고 똑같이 목포 시민 먼저 하고 순번 기다리시오. 아, 저 사람들이 통합하면 안 봐줄 가능성이 높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큰 거, 엄청난 거, 당신들한테 돈을 엄청 쥐어. 이렇게 해갖고는 절대 지역 주민들이 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실제 국민들, 당신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와
우리 박홍률 시장님이 나서서 우리 이것도 할게요. 이것도 할게요. 이번에도 아마 지금 목포 버스가 빨리 이렇게 태원역에서 타결점을 찾은 부분 중에서 하나가 버스가 안 다니고 있길래 우리는 100% 군에서 내가 버스에서 회장입니다. 버스를 70대 갖고 있습니다. 즉각 퇴하자. 또 시장님이 바로 이렇게 오케이를 해주셔가지고 해서 이제 신안 군민들 또 목포 시민들은 무료로 퇴해갖고 다니다. 이렇게 되는 부분도 퍼센테이지는 몇 프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버스 정상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왜 신안은 공영제를 하는데 목포는 저렇게 하면 이제 앞으로 통합되면 버스 요금 우리 다 내고 다닌 거 아닌가. 지금 목포까지 들어올 때 전혀 돈 한 푼도 부담 65세 이상 초중고 학생들은 돈 안 내고 들어옵니다. 이런 실질적인 그런 부분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여러분들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여주시면 절대로 그리고 지금 통합을 하게 되면 목포는 어마어마한 것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앞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시대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벌써 8대 재벌 그룹들이 2035년, 2050년에 RE100 그러니까 태양광과 해상 풍력으로 전기로 만든 제품만 미국의 아마존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다 사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전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신재생 에너지는 지금 산을 깎아갖고 할 수도 없고 농지를 해서내고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신안군에 있는 저런 폐염전 아니면 바다로 나가서 그 해상 풍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지금 해상 풍력 8.2기가 하는데 48조 원이 투자된다. 1억도 아니고 1000억도 아니고 1조도 아니고 48조 원 정도가 쳐야 됩니다. 그리고 목포 3호 중공구에서 배 만들면 그날 배 팔아버리면 그 다음부터 그 배는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해상 풍력은 세우는 날부터 그만두는 날까지 계속 AS를 해야 됩니다. 고장나면 고치고 보수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저희들이 또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임자도 뒤에서부터 하이도 뒤까지 흑산 사이에 8.2기가 들어옵니다. 흑산 밖에 부유식이라 해서 물에 뜨는 해상 풍력을 저희들이 지금 외국 회사들하고 같이 지금 입지조사를 했는데 그것도 10기가 이상 그렇게 10기가면 수도권 2천만 수도권 주민들이 다 쓸 수 있는 전기량입니다. 거기도 또 10기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얼마냐? 90조 내지 100조 원이 투자됩니다. 진짜 우리 목포뿐만 아니라 광주 전남권 전체가 이 신재생 에너지 산업 생태계 속에서 먹고 사는 시대가 오고 에너지 공과대학 나중에 드는데도 그런 고급 일자리도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다고 해서 신안에다가 식당을 하겠습니까? 숙소를 지어야 되겠습니까? 룸사롱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다 그 사람들이 소비처는 목포로 와서 소비를 하고 거기는 뭐 주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근무하는. 그런데 그 일자리가 직접 일자리만 최고급 일자리가 5,000개입니다. 그리고 간접 일자리가 11만 개 나오는데 그것이 8.2기가 수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또 10기가 정도 더 늘어난다고 한다면 정말 고급 일자리 또 부대적인 일자리 그리고 작동되는 평생 그리고 또 거기에 관련된 제조업체 이번에도 제가 지금 신안 군수 앞에가 지금 외국의 엄청난 프랑스의 한전이라고 하는 EDF라든지 OW라든지 덴마크의 유명한 해상풍력 그 CIP라든지 뭐 스페인의 큰 회사들이 다 줄 서 있습니다. 어떻게? 신안군 해상풍력을 참여하게 해달라는 거죠. 지난 3월 2일 날 어민들도 그동안 설득해서 햇빛연금을 주는 방법하고 똑같이 어민들 여러분들한테 직접 보상해주고 간접 보상으로 평생 연금을 100만 원에서 월 150만 원 주겠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플랜을 짜가지고 하고 있어서 그 어민들에 대한 수용성 문제가 다 확보됐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정부에서 허가만 내주면 우리 신안군에서 허가만 내주면 바로 신재생 에너지를 착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국 회사들이 와서 저렇게 줄 서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목포권 전체, 전남 광주권 전체가 이런 생태계를 갖고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쓰고 먹고 하는 모든 근거지는 목포 시내가 될 겁니다.
한때 3호 중공업 때문에 목포가 경기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이상의 경기를 누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포에 여기 계신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 도의원님들 모두가 목포 분들이 옷을 다 벗고 팬티 런닝만 놔두고 다 벗어서 신한 사람들한테 다 줘버려도 손해날 것이 없다. 여러분들이 새 옷 사시면 됩니다. 뭐 루이비통이라든지 좋은 옷 사입을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번에 이렇게 진정으로 통합을 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도 그러고 마지막에도 그러고 진정성입니다. 정말 통합해서 신한 사람들 당신들 손해 안 보게 할게, 종전에 하고 있는 그것보다 더 플러스 알파가 할게, 그리고 목포에가 돈을 아무리 갖고 와도 더 이상 투자할 공간이 없다, 그리고 관광지 개발을 하려고 해도 관광지 개발할 것이 없다, 그러니 모든 것은 신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신안의 땅이 지금 흑산도 빼놓고는 다 다리로 연결됩니다. 4천억 들여서 추포해서 비금도 쳐도 다 지금 입찰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자라에서 장산도 도지사님하고 협의해서 약 1,600억 들여서 5대5로 부담해서 거기도 지금 설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금 장산에서 신이간 다리도 국도, 국지도 6차 5개년 계획 속에 반드시 넣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듬뿍 얻어먹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다리를 반드시 이번에 하게 되면 2,8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하면 신안군 모든 큰 면은 다 육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뭘 해더라도 합니다. 또 이번에 지금 저희가 서삼서원하고 함께 노력을 해가지고 아페도에다가 150만 평, 100평도 아니고 1000평도 아니고 10,000평도 아니고 10만 평도 아닌 150만 평의 농지를 도시계획 구역으로 풀도록 확정을 지난 4년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목포의 배후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돼서 아마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에 농림부 장관 최종적인 합의는 끝났고 결재가 나면 이제 150만 평 남학 땅만큼의 아페도에 땅이 또 새로 아파트 지어도 좋고 공장 지어도 좋고 또 일부는 또 공단도 들어온 용도로 해서 150만 평을 풀도록 합의가 다 했고 환경청하고도 합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도 목포의 배후도시로 그 150만 평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지금 2단계로 가는 통합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페도에 150만 평 부지를 풀어서 거기다가 목포에 배후도시를 만들게 되면 지금 구시가지가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또 앞에 옛날 도선장에서 지금 아페도가 그러면 교통량이 밀리면 도선장에서 북항으로 무료 통근버스, 무료 배를 띄우면 됩니다. 한 15분 걸리기 때문에 연간 한 4, 5억이면 배를 띄울 수 있으니까 공짜로 뛰라 가면 관광객들도 많이 와서 구경도 하고 교통량 해소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항구적으로는 그 150만 평 개발해서 다시 그 신장에서 바로 그 지금 목포대교로 연결하는 브릿지를 또 하나 다리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게 되면 남학 개발이 정체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구시가지 목포시에서 남학 가는 시간보다 앞에 도는 시간이 더 짧습니다. 앞에 도고 지금 내에 4차선 도로 또 3차선 도로 또 많게는 또 농로길들을 대폭 확장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되고 지금 상당 부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2단계 우리 신안 목포가 통합하고 나서 무안하고 통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무안이 인구가 남학 때문에 증가해서 지금 시를 가겠다고 하고 있는데 인구가 정체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무안하고 목포하고 또 기존 1단계 통합하고 2단계 통합이 필요하다.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 차원에서도 지난 한 4년 동안 농지를 한 150만 평 푸는 것을 노력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1차적으로 목포 신안이 통합하고 또 미래 비전으로 봐서는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은 틀림없다. 다만 현재 신안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과 걱정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제 이야기 영향력은 15% 20%밖에 없고 여기 모이신 민간 위원님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옆에 밥 먹다가도 신안 사람 그러면 옆에 이제 밥 놔두고 옆으로 건너가서 통합에 대해서 이렇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아주 이슬비에 옷 젖듯이 전체적으로 노력을 해주면 그리고 또 우리 시장님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금 민간 차원의 그 전략 함께 하면 반드시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제가 한
20년 넘게 지금 우리 박홍렬 시장과 공직생활을 하면서 항상 같이 친구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아까도 우리 시장님이 이야기한 인생은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삶인데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이 지역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함께 협조해서 반드시 박홍렬 시장님이나 저나 통합하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노력하겠다. 이런 의지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고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통합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또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제 민간 차원에서 얼마나 노력을 해주고 우리 신안 군민들이 거기에 호응을 해주냐에 따라서 특별한 문제 없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김원희 의원님 통합에 대해 찬성하시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소리를 크게 예 그렇게 해야지. 찬성합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 김원희 의원님도 정치권에서 저렇게 협조를 하신다고 하니 뭐 나머지 부분이야 걱정 안 해도 국회 법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정말 어려웠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이 통합 문제가 이제 다시 또 우리가 불을 붙여서 하는데 제가 흑산공항 통과시키는데 13년 걸렸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흑산공항을 국립공원을 해제했습니다. 사람이 생각을 갖고 열정을 갖고 집념을 갖고 도전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힘을 합쳐서 꼭 이뤄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